자, 오늘 목요일이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의 이슈 키워드 바사삭 코너입니다. 키워드 장인 MBC 염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염규현 기자 하면은 로드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로드맨도, 여기에서는 키워드 장인으로 좀 변신을 하고 있었네요. 요새 또 부캐가 또 대세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하나씩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아니, 건 뭐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저는 뭐 적극 추천하고 그럼요. 권장합니다. 네. 저도 부캐 있으면은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잘 안 만들어 제가 주시는데 한번 열심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는 키워드 장인입니까 로드맨입니까? 여기 오면 또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좀 다르니까. 성지영 기자가 압박을 넣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키워드 어떤 코너인지 우리 제작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 뭐 저는 진행자 그냥 가만히 있고 네네. 우리 염경 기자가 그냥 뭐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에이, 그냥 가만히 있다 가라고 저한테 그런 그러더라고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진 같이 않은가요? 좀 호응도 해주시고 예. 같이 좀 얘기를 정리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오늘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그 주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자, 바로 오늘의 이슈가 네. 요즘 이제 과학계를 넘어서 경제 분야까지 들썩거리게 만드는 이슈입니다. 바로 상온 초전도체 논란인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했다 막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야, 이게 맞아? 아니야? 이거 되면 대박 아니야? 해프닝 아니야? 막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배경부터 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학 큐레이터도 있고 네네. 또 과학 관련된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관심 갖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왠지 과학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관련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네. 5개의 키워드로 쪼개면 조금은 쉬워지거든요. 좀 네. 쪼개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전도체입니다. 전도체. 학창 시절에 저는 문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네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 도체, 부도체 해가지고 도체하면은 뭐 전기가 그렇죠. 통하고 그렇죠. 부도체면은 뭐 통하지 않고. 아니 대표적으로 부도체 책상 위에 그렇죠. 전도체인 이 마이크 봉 이렇게 금속으로 된 것들. 깔끔하네요. 네. 그 이제 기껏 그래봐야 그 정도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관련 뉴스나라든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조금 더 거기에 추가된 게 이제 도체하고 이 부도체 사이에 그렇죠. 뭐 반도체 정도가 있다. 네네네. 들은 게 이 정도인데 네. 이 전도체 뭔가요? 일단은 이게 도체하고 좀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전도체고요. 네네. 영어로는 컨덕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 같은 거 대표적으로 전기 잘 통하는 우리 막 것들? 저기 골프장에서 막 우산 들었다가 번개 맞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도체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전선, 전선. 구리가 들어가 있죠. 네네. 구리도 당연히 전도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도체가 없으면 전기를 운반할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금속이 전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고무장갑은 어떻습니까? 고무장갑 그거 끼고 있는데 괜히 막 전기 통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이런 물질 바로 부도체, 말씀하신 부도체인데 네. 이거는 논 컨덕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컨덕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가 반만 통하는 거 뭐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반도체군요. 반도체. 근데 네. 정확히는 이제 반만 통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전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가 이렇게 네네. 중간에 있다. 그래서 컨덕터는 컨덕터인데 약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네. 세미 컨덕터라고 부르는 게 바로 반도체인 거고요. 세미컨덕터. 어쨌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네. 전도체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전기가 통할 때 그냥 통하질 않습니다. 네네. 바로 저항이 발생합니다. 저항.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가 가는 걸 막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건데 네. 아무리 금속이 깨끗하다고 해도요. 그 안에 여러 불순물들이 들어있겠죠. 이 경우에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도체를 오가면서 막 전류가 흐르고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 지하철 퇴근 시간에 어깨도 막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발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하면 저희 열받죠. 맞죠? 길 진짜 가다가도 누가 이러면서. 부딪히면 이게 당연히 열이 나죠.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물질로 돌아가면 네. 실제로 전기를 오래 켜놓으면 열이 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방송국 지금 냉방 우리 엄청 세게 하잖아요. 전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계 때문에. 그러니까 발열하려고 네네. 발열을 잡으려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전기를 이제 많이 쓰는 고성능 컴퓨터에
쿨러 부착하죠. 네네. 냉각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이 저항을 이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 반대로? 예. 어떤 게 있나요? 전기가 통할 때 부딪히며 이 뜨끈뜨끈해지는 걸 이용하는 바로 열 에너지를 얻을 목적으로 삼는 기기들. 아, 뭐 뜨거워져야 제 역할을 하는 전자제품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데요. 네네. 일단 다리미, 다리미. 전기 난로, 네네. 헤어 드라이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항으로 열이 나오는 거를 인간이 좀 유용하게 쓰기 위한 전자제품들인 거죠. 아, 그럼 약간 이제 약간 유식하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려면 그런 건 다 저항을 이용한 제품들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 예. 전도체 가지고 아주 열 에너지 잘 쓰고 있구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이런 음. 전도체의 성질은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네네. 뭐 드라이기나 뭐 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일상 속에 있기 때문인데 네네.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전도체를 연구하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바로 두 번째 키워드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빨리 가볼까요? 두 바로 번째 키워드 뭔가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네. 이게 오늘 주제죠. 네, 우리 저기 만화 드래곤볼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걸 네네. 보면은 거기 사이어인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파워업을 하면 뭐가 됩니까? 초사이어인이 됩니다. 아, 그렇죠. 초. 그렇죠. 슈퍼맨은 인간의 능력보다 우월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 초전도체에 붙는 초도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체에 이제 초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로도 그래서 슈퍼컨덕터라고 부르는 아, 슈퍼. 그러니까 컨덕터는 컨덕터인데 슈퍼 초능력이 있는 컨덕터다. 그럼 과연 어떤 능력이 있길래 과연 초전도체에 초를 붙여줬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초전도체는 쉽게 말해서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보이는 물질입니다. 저항이 0이면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전도가 되긴 되는데 저항이 없이 가는 현상 이런 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초전도 현상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 대개는 금속의 온도를 아주 많이 낮추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목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1911년에 오너스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실험을 해요. 아, 그러다가-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예. 역사가 길어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오. 그래서 오너스가 여러 금속의 저항을 측정하다가 온도를 점점 낮춰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영하 270도 부근으로 가니까 네. 갑자기 수은의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영하 270도면은 그 저희가 설국열차 보면은 왜 거기서 이제 바깥에다가 예. 막 그 사람 팔 바깥으로 네 개에서 막 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영하 완전 270도면? 극저온인 거고요. 네. 이렇게 극저온을 1910년대에 갖추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네네. 근데 오너스는 이런 설비가 있는 유일한 대학 연구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날로 먹은 거죠.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환경이 좋았다. 네네. 시쳇말로. 네네. 그래서 다른 금속들도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 수은만 이런 게 아니네. 납도 이렇게 되네. 납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금속 전도체들이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초전도성을 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래서 1913년에는 납이 260도대 영하 네네. 그래서 초전도체가 된다는 걸 발견했고요. 네네. 1941년에는 또 다른 또 니오뷴 질소라는 것도 초전도체로 된다는 게 발견되기도 하고 네네. 이처럼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 이런 걸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네.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0년 전에 이런 연구를 하고 발견을 했으면 네.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큼 또 그 성과를 인정을 받았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오너스는 이후에 노벨 물리학상 냉장고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농담입니다. 받게 되고요. 네네. 이후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합니다. 네네. 초전도체로 전기를 보내고 받으면 발열이 없겠죠. 그렇죠. 저항도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0이 되면은 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저항이 없다는 건 네. 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많은 게 달라지겠죠. 네네. 일단은 컴퓨터 프로세스의 발열이 사라지고 네. 컴퓨터를 냉각시킬 필요가 없어지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같이 배터리 저희 오래 쓰면 이거 열나지 않습니까? 전기 사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또 컴퓨터의 성능을 마구 올려도 되겠죠. 네네. 발열 때문에 지금 많이 올리고 싶어도 네네. 못 올리는데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가 소형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기기에도 쓰고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야 이거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네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초전도체 개발에 앞장섰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이 생태계 자체가 변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냉전 시기에는 서로 막 기술 경쟁, 체제 경쟁, 막 우주 개발도 막 경쟁하는 네네네.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 개발도 경쟁을 하는데요. 198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당시 초전도체 개발과 관련됐던 뉴스데스크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국, 소련,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인간의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갖가지 과학 문명의 이기를 안겨다줄 수 있는 초전도체의 개발에 예상 밖의 진전을 보고 있어서 빠르면 기적의 문명 세계는 3년 후인 1990년쯤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초저온 상태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원리를 적용한 기적의 물질 초전도체는 최근 과학자들이 최대 난점으로 되었던 온도 문제를 해결해서 실용 가능 온도를 개발 초기에 영하 300여 도에서 40여 도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 개발해낸 세라믹 소재의 초전도체는 컴퓨터를 극소형화하고 현재 자석의 자력을 2배로 강화시켜서 시속 480km의 초고속 열차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또한 지금의 승용차와 똑같은 성능의 전기 자동차를 개발해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의 비축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의 무한정 이용으로 에너지난을 완전 극복하게 되며 무공해 핵 전기 에너지 생산과 인체 내부를 속속들이 투시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혁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초전도체 개발 내용은 현재 극비에 붙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적의 초전도체가 가져다줄 새로운 기술 에너지 혁명의 유토피아는 분명히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80년대에 보도가 됐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방금 리포트 보시면은 이제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인체 내부를 쏙쏙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건 상용화가 됐습니다. 네. 바로 MRI입니다. 아, 이 MRI. 근데 저희가 이제 MRI 보통 좀 비싸가지고 네.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네. 하실 건지 말 건지. 이거 저기 보험 처리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항상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MRI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자석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초전도체는 온도가 아직까지는 극저온에서만 작동하기 네네. 때문에 MRI 장비도 엄청나게 냉각을 시켜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야 보이지 되겠네요. 않는 뒤에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MRI 한번 찍는데 수십만 원씩 내야 되는 네네네. 상황인 거고요. MRI 비용의 상당수가 냉각 비용입니다. 아. 그래서 뭐 이외에도 로봇의 인공 근육도 제작이 가능해진다고 네네. 하고 여기에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도 이미 80년대부터 예견하고 있지만 초전도체가 갖는 자성을 이용해서 붕붕 뜨는 열차, 자기 부상 자기 부상. 열차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이 자기 부상 관련해서는 실제로 2010년대 들어서도 테스트 제품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2015년 당시에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하얀 가스를 뿜는 보드를 타고 지면에 뜬 채로 다니는 프로스케이터 로스 맥고란. 이 신기한 보드의 등장에 사람들도 한번 탑승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공중부양 보드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액화 질소를 냉각시켜 만든 초전도체와 전력이 없이도 자성을 유지하는 영구 자석을 결합해서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의 한 공원에 200m 길이의 거대 자석이 깔린 호버보드 전용의 공원까지 만들어서 그 주행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이 캠페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공중부양 보드라서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보드에서 좀 특이한 점 못 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하얀색 네,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냉기 같은 냉기, 게. 냉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보드가 영하 200도 이하로 냉각을 시키는 보드인 거죠. 아, 거기 그렇군요. 아까 보면 이제 거기 보도에서 액화 질소를 썼다고 네네네. 하는데 액화 질소가 온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 사실은 그렇게 차갑게 유지해야지나 초전도성을 띠게 되고 네네. 이 초전도체가 이제 물체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붕붕 뜨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쓰임새가 많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좋기만 해 보이는 초전도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요. 그게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과학 얘기인데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제가 빠져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뭔가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가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아, 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네, 쭉 하나씩 붙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늘어나네요. 전도체, 초전도체, 그다음에 상온, 초전도체, 상온이 붙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그 하얀 냉기 보셨잖아요. 네네. 그거 아까 이제 거기 리포터 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캠페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드라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네요. 이렇게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그걸 냉각시켜서 보드를 일일이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이 상온이랑 온도차 이런 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하 200도에서 200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거는 실생활에서 쓸 수가 없다 도저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온도를 올릴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오너스라는 과학자가 처음 초전도체 발견했을 때 온도가 영하 한 260도 전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이게 이제 국내 연구진도 영하 180도까지 올립니다. 아, 영하 180도까지. 근데 보통 이제 상온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이제 0도씨 이상 보통 네. 한 20도 전후로 해서 음.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온도를 보통 상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도 영하 180도까지 왔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영하 180도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렀어요. 고온. 고온. 네. 상대적으로 고온이다 아니, 이거죠. 왜냐면 영하 270보다는 고온이잖아요. 영하 180도가. 그러니까 야, 너 온도 많이 올렸구나. 네네. 뜨끈뜨끈하네 이러면서 당시 고온 초전도체 개발 이제 열풍이 불었는데 아, 예. 당시에 이제 미국, 일본 등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우리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에서도 이 연구에 뛰어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1987년에 영하 178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우리도 개발하거든요. 아. 예, 바로 이 오래된 연구가 역사가 긴데요. 네네. 바로 우리나라의 개발 장면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87년으로 가보시죠. 미래의 에너지라 불리우는 고온 초전도체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용화할 수 있는 첨단 수준의 제품으로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제2의 산업혁명, 제2의 전기 발견 등으로 표현이 되는 초전도체, 이 고온 초전도체가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첨단 수준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액체 질소가 없는 실온 상태에서 자석을 대보면 이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물질이 초전도체가 돼서 떠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연구소 박종철 박사 연구팀은 이 고온 초전도체를 절대 0도, 영하 273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절대 온도 95도, 즉 영하 178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띠는 것으로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해 높은 자장의 자석을 제작을 하면은 핵융합 발전과 손실이 없는 송전, 그리고 자석 안에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에 응용할 수가 있고 자력을 이용해 열차를 공중에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래에는 액체 헬륨을 이용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고온 초전도체는 액체 질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원자재에 비해서 경제성이 최고 100배까지 높습니다. 예, 이 초전도체 실용화 연구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용화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일치 단결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용화가 가능한 이 신물질은 지난 2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우리 연구진도 미국과 함께 본격적인 국제적 수준의 신물질을 개발함으로써 한국도 이제 제2의 산업혁명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신 게 37년 전 영상이라 아무래도 소리가 좀 작게 들렸던 모양인데 우리 그쵸.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좀 네네. 부탁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 178도 영하 네. 이게 고온 초전도체 당시에는 표현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연구를 해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온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네. 보셨다시피 영하 178도면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걸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온도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온도를 낮추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용화는 좀 어렵고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어려웠던 과제를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한 온도인 바로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 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게 바로 이번 세 번째 키워드 상온 초전도체인 겁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주장이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건데요. 네네. 만약에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쓸 수 있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그 일본 제품은
이게 보드를 냉각시켜서 막 했지만 네네. 이제는 그냥 일상적으로도 그게 일상 온도에서도 가능해지니까요. 네네. 열차도 저렴하게 운용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또 핵 융합 발전의 경제성도 올라가서 네. 소형 발전기를 다양한 교통수단이나 가정에도 응용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되겠네요. 저항이 0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송전탑 자체도 사라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론상 저항이 0이기 때문에 한 번 흐른 전기가 계속 흐르게 되죠. 네. 사실은 속도가 우리 우주에서 이런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쭉 가잖아요. 가죠. 네네. 전기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흐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초전도체 내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는 성질을 이용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가깝게는 뭐 저항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발열이 없겠죠. 그러면 전기 화재도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전기료도 크게 올랐는데 네. 전기료도 크게 절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난스러운 질문으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그 보통 이제 멀티탭이라고 많이 네네네네네. 부르는 전기 연결선이 네. 만약에 여기에서 연결선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연결을 하면 네. 이 전기가 거기까지 가겠느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고 네.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 네. 만약에 네. 이 초전도체의 이 전도체로 인해서 이제 저항이 없어진다면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 그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가정법이잖아요. 야, 이게 되기만 한다면 면.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과연 네. 이거 진짜 맞냐 아니냐. 네. 바로 그 논란에 관한 키워드 바로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 이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네. 드릴 단계입니다. 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LK99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새로 발견한 그런 물질의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초전도체 이름이 네. LK99로 붙여졌는데요. 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이 LK99? 이게 이제 이제 제가 염씨고 네. 또 성을 김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YK 이런 식으로 성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앞글자를 땄군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이석배 김지훈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L과 K를 붙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뒤에 99는 바로 이 물질을 발견한 해인 1999년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럼 뭐 20년 전에 이미 발견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1990년대에 고려대 최동식 교수 연구팀에서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물질을 99년에 발견을 하고 네네. 이론적으로 연구를 지속을 해왔는데 이 최동식 교수가 완벽하게 이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공개하지 마라. 이런 유지를 남기고 2017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렇군요. 전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연구진이 이거를 뭐 시쳇말로 좀 묵혀오다가 지난 2020년에 특허를 출원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상표도 낸 뒤에 이 물질의 존재를 2023년 7월에 바로 지난달에 세상에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계속돼 왔고 네. 공개가 최근에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논문이 공개된 게 7월 22일인데요. 네네. 그리고 이어서 7월 28일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도 하게 되고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 이게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초전도체입니다 라면서 세계에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어떤 이제 그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다양한 실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만큼의 검증 절차가 좀 있었던 건가요? 그게 이제 또 관건인데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네. 아직은 연구팀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아, 이게 그렇군요. 왜 그런 건지는 바로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염 기자 얘기 들으면서 좀 기대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대박일 수도 있을 것 점점 뭔가 같아가지고.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나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장 이런 얘기를 하는 아카이브 그건 맞는데요. 아니죠?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여기 그래요? 보면 화면에 보시면 ARXIV라고 해서 네. 이게 사이트 이름입니다. 사이트 이름. 사이트 이름인데 네. 아카이브는 세상의 논문들을 모아놓는 논문 저장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네네. 특징은 정식 출판 전에 네네. 논문이나 텍스트 등을 다 모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올리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논문 사이트인데요. 네네. 이번에 연구진들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 관련 논문도 바로 여기 아카이브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건 정식 학회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렇죠. 보통 논문이 나오면 이제 그 논문 이제 주관사에서 그 받은 논문을 학자들한테 쭉 뿌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야 이거 논문이 이거 낼만한 거야 평가를 거치는데 이런 네네. 거를 이제 동료 평가, 영어로는 피어 리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동료 평가를 엄격하게 거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 저널에 게재가 되죠. 네네. 정식 게재가 되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저널에 게재된 게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문적 실적. 근데 아카이브 사이트는 이런 동료 평가 과정이 없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가슴이 좀 아니, 아직 그렇게 보시면 아닌가요? 안 돼요. 예. 아직 아닌가요? 예, 예. 검증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논문이나 또 자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는 반면에 네. 한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논문의 진위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단 먼저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이긴 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일단 딱 보고 야 이거 사실이면 대박인데 네네. 되는 거 맞아? 반응 보이면서 야 그럼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그게 벌써 한 일주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세계 주요 연구소들이 잇따라 이걸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 조금은 더 많다. 아직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연구소는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인용해서 야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네네. 또 중국 연구진은 야 이거 해보니까 지금 이 자성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연구 검증 거치기 위해서는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회의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 속에 일부 연구소에서 좀 희망 섞인 코멘트들을 툭툭 던지는 상황. 지금 현재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이제 며칠 좀 같이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사이 주식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주식하고도 연동이 이게 되겠군요.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잇따라 상한가에 연달아 치고 지금 막 지금 블로그 보면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신약 개발이 성공만 하면 그건 대박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 개발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고요.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0 아니면 1입니다. 이런 쪽이. 아, 뭐 아님 도네요? 그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뭐 업종은 매출이 떨어지면 네. 뭐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신제품 개발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주식들은 0 아니면 1이다 보니까 네.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투자 당국에서는 이게 또 변동성 위험을 경고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는 연구대로 보시고 이게 또 사실은 이번 연구가 설령 초전도체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는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다 뿐이지 지금 굉장히 유력한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그렇죠. 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힘을 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물질의 어떤 유용성과 가치를 검증하는 절차는 남아있지만 네. 그 와중에 또 이 투자에 휩쓸리셔가지고 또 큰 돈을 잃거나 그러는 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리고 이미 뉴스에서 듣고 들어가면 네. 늦은 겁니다. 늦은 사실은. 거죠? 사실은 뉴스 나오기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막말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 기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실패하던데. 네, 저는 들어갈 돈이 없어서 그러면 들어가고 싶지만 돈이 요게 이 없어서. 뉴스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마 그 네. 화제머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네네. 그 키워드 위주로 해서 5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짧게 정리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요? 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도체 기억나시죠? 네. 전기 통하면 전도체다. 전도체다. 근데 전기가 통하는데 저항이 없는 게 초전도체다. 초전도체. 근데 이건 저항이 없다. 이 초전도체는 그동안에는 온도가 아주 낮아야지만 가능했다. 했다. 근데 이거를 극복했다고 나온 게 바로 상온 초전도체다. 이게 사실은 이제 대박의 조짐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만든 게 바로 우리나라 연구진이고 그 이름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LK99다. LK99다. 이게 네 번째 키워드고 네, 마지막으로 근데 그게 게재된 논문이 논문이 정식 학술지가 아닌 아카이브다 보니까 네. 아직 검증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네. 됐다. 여기 그래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염규영 기자 얘기 듣고 지금 뭐 주식에 너무 휩쓸리시면 위험할 수 그러시면 있다. 안 된다. 요걸 예. 덧붙이겠습니다. 네,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하시는 거지만 조심하시라는 얘기. 저 말고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이 네. 이야기 지켜보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바사삭 MBC 염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